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보기업과 의미기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청일 양육군의 출병, 청일전쟁의 발발, 제1차, 2차 가보기업, 한국간섭과 의미기업 이 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보기업이 발생하기 전에 배경을 살펴보면 앞선 수업에서도 수업했듯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청군이 아산에 주둔을 하고 일본이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두 나라를 조선에서 다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군대를 철수하라 하였지만 일본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청에게 공동으로 예정을 개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청이 거부를 하였고 두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청일전쟁이 발발되었는데 일본은 조선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특별히 이유를 찾지 못하자 무력으로 경복궁을 시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흥성대원군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흥성대원군이 아닌 김홍집을 중심한 온건 개혁파들을 통해서 정부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아산과 그리고 평양에서 승리를 하고 전세가 일본식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쪽 평양과 아산에서 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기고 됐습니다. 그리고 제1차 거부개혁이 일어나서 앞에서 봤듯이 그 정부가 이 농민들이 공기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들의 패전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대응하려고 규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아직 거부개혁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을 하고 계속 내정에 간섭을 하면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이 되었고, 따라서 일본은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1차 가보기획에서는 군국기무처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부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행정기구 최고 행정기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아니 의정부입니다. 네, 이 정도 됐죠. 원래 의정부가 있었는데 이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하고 국정 업무는 의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노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연호를 없앴습니다. 연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도를 셀 때 특정한 이유를 있어서 세는 것인데 조선이 나라가 세워진 1392년을 개국 1년이라고 하고 거부개혁이 일어난 1894년을 개국 50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기구 정무청이 신설되었고요. 정무청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이 탁지아문 원래는 세금을
여러 군데에서 거둘 수 있었는데 탁지 않은 한 곳에서만 거둘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 화폐제를 채택하여서 세금을 화폐로 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차 갑오기업 때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크게 간섭할 수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갑오기업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또 일본한테 유리하게 전쟁에 개입되자 본격적으로 조선 내정에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일본 공사로 있던 이오누의 주도로 흥선대원군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용효 등의 급진 개혁화를 통해서 인사를 귀국시키고 연립 내각을 김웅직과 함께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고종은 종묘에서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독립서고문을 바쳤고 또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십 사조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홍범십 사조 1조를 보시면 청국에 의존하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그 고종이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선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각철시켰고 재판관의 사법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조사를 발표해서 근대적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마련을 하였고 이후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었고 8안원이 7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전국 8도에서 23부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행정 마지막에 8도에서 바뀐 것입니다. 이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일본은 원래 랴오동반도를 할양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랴오동반도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랴오동반도가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인데 당시에 랴오동반도를 가져간 뒤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다시 이 땅을 청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이 땅이 일본 것이 된다면 조선과 홍한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또 돌려주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딱 이 땅을 다시 청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 삼국 간섭입니다. 이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은 러시아를 친하게 지내는 신라 정치를 펼치고 또 일본은 견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이 신라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명성황후를 생각했고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은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뼈아픈 사건으로 또 생각이 들고 이 명성황후는 고종의 부인입니다. 이
이후에 조선 정부가 김홍집을 중심으로 다시 정부를 수립하고 을미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은 먼저 태양역을 세워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호도 아까의 그 연호랑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교를 또 설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종두법이란 선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백신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우체국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발령 공고가 있습니다. 혹시 단발령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상주. 네, 맞아요. 상주를 베고 일본식으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발령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카락을 백성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발령이라는 것은 머리카락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백성들의 민족분을 빼앗아간 또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이 황년의 매천야록을 보시면 단발령 신 모습에서 문 밖에 서 있다가 성수가 잘리면 주머니에 넣고 통곡을 하며 조선을 빠져나왔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당시 단발령은 조선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단발령이 공포되자 유생들과 또 농민들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바로 아반사천입니다. 이렇게 돼서 김웅집 내각이 결국 붕괴가 되고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보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는 무엇이냐면 같은 정병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의 의지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가보개혁 때도 패전개혁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대한제국의 정책으로 계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또 이렇게 이어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개혁 세력이 일본에 많이 의지를 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 1차 가보개혁에서 일본군이 설치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저요. 네, 선생님. 군내부. 네, 틀렸습니다. 저요. 아까 순서 교정청이요. 네, 아쉽네요. 저요. 일본군이 설치한 겁니다. 군국 기호청이다. 아. 네, 맞습니다. 아반사천이 아니었어? 예? 아반사천은 사건이야, 사건이야. 아이고, 사건이야. 그리고 다음은 을미개혁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